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최근 뉴스타파에서 핵폭탄을 또 터뜨렸습니다. 최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탄 선언에 이어서 황희석 최고위원이 또 특종을 터뜨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윤석열 가족 행각에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 요런 기사가 나온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지키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확연하리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미 너덜너덜해졌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임기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2년이라는 임기 절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 나만이 아니고 검사 장군들 여러분도 같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1심 동체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부인 김건희 씨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게 또 뉴스타파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졌었죠. 이 김건희 씨가 보유했던 주식을 언제 얼마에 팔았고 매도 주문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인지 웬만한 것은 다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에 본인을 그대로 넣으면 지금 본인은 이미 70차례 넘게 압수수색도 당하고 진작 기소를 당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한테는 한없이 너그레이 관대하고 저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날려버리려고 했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장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특종을 터뜨렸는데, 심지어 황희석 최고위원도 꾹 참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검찰청장의 그 실체, 이 대윤, 윤석열 검찰청장이 대윤이면 소윤, 윤대진 씨의 이 관련된 내용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8월 27일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 벌어지기 전 이들의 쿠데타 음모는 착착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던 과정 중 나는 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조국 후보자는 그만두고 내려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 후로 본인뿐 아니라 도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일부가 뉴스타파에서 공개가 된 건데, 그게 바로 윤석열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 윤대진, 즉 소윤이죠. 그리고 이것은 1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그 전에 얘기해본들 별 소용이 없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박찬호, 기타 주변의 수많은 조력자들,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나마 잘못했다는 솔직한 인정과 사과라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라면서 강하게 결국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황희석 최고위원이 타이밍을 보고 이제야 지금 이 내용을 폭로를 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전에 이 내용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또 이게 쉽게 묻혔을 겁니다, 아마 100%. 하지만 황희석 최고위원은 적절한, 한마디로 그 시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적절하게 이 실체에 대해서 다룬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뉴스타파의 내용이 정말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어떻게 윤대진이 전혀 상관없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을 저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보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확신범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이상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보도가 됐었는지 제가 실제 보도를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법무부 간부에게 조국 사태 압박 의혹,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박상기 전 장관의 그 특종도 영상으로 다뤘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가 떡하니 이렇게 있었죠. 인사청문회 끝내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청장과 그 패거리가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직접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윤대진 씨한테 전화가 왔던 걸 저렇게 지금 핵폭탄을 터뜨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약을 해보면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이었죠. 그때 당시엔 조국 수사 4일 전에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직접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도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도 힘들어지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임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고요. 이 윤대진의 발언은 사전 경고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간부들한테 말했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대진이 어떻게 조국 수사 상황을 아느냐, 이건 의문이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게 보도가 돼서 논란이 크게 되자 윤대진 씨는 황희석의 전화에 조국 낙마 거론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과도 통화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참 본인들은 인생 편하게 삽니다. 그죠?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진영 인사들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든 그냥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이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진짜 변할 때가 됐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 특히 한동훈 씨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그 열망,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꿈꿨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검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믿고 저렇게 지명을 했으면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가 와서 조국 전 장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 거다라고 저렇게 인터뷰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감히 이렇게 들먹이는데요. 대통령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주장을 저렇게 또 폭로를 한 겁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님도 힘들어지고 또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 대통령한테 부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언제부터 본인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신경 썼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은 본인을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등에 칼을 꽂아버린 겁니다. 본인이 마치 정의로운 검사처럼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을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런 관계들만 보더라도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나경원이죠. 나경원 12차례 고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에 대해서는 대놓고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뻔뻔하게 윤석열 검찰청장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거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뻔뻔하고 염치도 없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윤대진이 이 황희석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조국 수석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접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웅동학원 얘기만 나오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사모펀드 또 이거 잘 안다 그러면서 조국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려고까지 했지만 독대는 실패하고, 심지어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본인이 멋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직접 조국 전 장관을 쑤시면서 어떻게든 그 일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팩트입니다. 이 사람이 윤대진 검사장이고요. 이런 상황에 윤대진 씨는 황희석 국장한테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라고 그 뉴스타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윤대진 형제가 뇌물 주고받고 하다가 해외로 튄 윤우진님 이라면서 윤석열, 윤대진 모두 본인 장모와 형제가 뭐같이 살고 또 사기와 뇌물 주고받기를 밥 먹듯이 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라는 네티즌의 주장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윤대진은 한동훈과 함께 공수처 1호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역시나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이런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대진의 전화는 신호탄이었을 뿐 그날과 그 주말 여기저기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겁박질이 숨긴다고 숨겨지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황희석 최고위원은 무언가 분명히 더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이밍, 즉 시기를 잘 알면서 그때그때 발맞춰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대대적으로만 보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의 그 지지율은 절대로 지금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단순하게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검찰청장이 얼마나 이 무능을 넘어서 저렇게 탐욕스럽고 본인한테는 끝없이 간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면 유튜브로라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검찰 쿠데타 주범 14인 명단이라고도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게 또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실체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윤석열, 그리고 윤대진, 그리고 한동훈까지 이들의 만행을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이 한동훈을 감싸준다는 것보다는 윤석열 또한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청장 절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검찰의 시대가 많이 저물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결론, 황희석 최고위원 각 잡고 핵폭탄 터뜨렸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